저는 확률을 좋아해서 확률 게임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검색 광고에서 여러 명의 파워링크 상에 노출되는 여러 브랜드 중에서 내 제품이 비교당하고 그 비교당하는 과정이 비용이 소진되고 거기서 충분히 전환까지의 가능성이 있느냐, 판매까지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하시면 되고, DA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갖고 있는 관심사 고객들이 거의 다 대부분 똑같은 업종의 배너들이 노출되겠지만 그 노출되는 순간만큼은 내가 온전한 내 영역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쓰고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으로 후자인 DA를 선택한 거고. 자, 팀장님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을 건데 팀장님 먼저 소개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아니요. 보고 하시는 게 카메라가 이 카메라 보시면 여기를 보고 할 네, 필요가 네. 없죠. 안녕하십니까, 컨설팅 U팀 팀장 이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컨설팅 U팀 팀장님의 팀원 임성준입니다. 진행하시는 광고주님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죠? 간단히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냥 우선은 저랑 어쨌든 임성윤 대리도 마케터기 때문에 그냥 마케터끼리 그냥 해당 업종에 대한 키워드를 놓고서 선택에 따라서 우리끼리의 그냥 생각을 공유하는, 뭐 기본적으로 광고하면은 뭐 레퍼런스를 많이들 찾으시는데, 레퍼런스는 있다고 한다면은 뭐 경험적으로 실수를 안 하지 않는 제안을 하니까 좋은 거고, 근데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고민하는 과정이 의미 있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서로 모르는 게 있더라도 그냥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봄이 또 되고 있어가지고 이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불 업종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DB 업종이죠. 학원 뭐 수강생 모집을 하거나 이런 학원 쪽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옷을 판매하는 쇼핑몰, 그리고 자, 요식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이쪽도 DB 업종이죠. 그리고 뷰티,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이거는 처음에 제가 이걸 준비했을 때 팀장님이 요식업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했는데, 이 프랜차이즈 쪽은 좀 브랜딩을 하시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오늘 뽑는 거는 팀장님께서 한번 뽑아주시죠. 여기서 하기 꼭 싫으신 업종 하나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이불? 정말 이거 이불 못하겠- 까다로운 이불? 이불이 왜 까다로우시죠? 이불이 경험상 좀 판매하기 좀 힘들다. 자, 첫 번째 나온 업종은 뷰티 업종이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뽑고 시작을 하시죠. 뷰티 제외 하나만 더 뽑고 또. 우선 하나는 쉬운 거 걸렸고. 쉬운 건가요? 자, 두 번째 업종은 어떤 게 나올지. 자, 저는 정말 이거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하셨던, 조금 가장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불 업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뷰티 업종하고 이불 업종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부터 하시겠어요? 어려운 거부터 가시죠. 어려운 거부터 보시고.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불 업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체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이불에서도 뭐 광고주 그 브랜드의 지금 컨디션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광고를 집행하면서 뭐 데이터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초기 런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SNS, 즉 메타, 그리고 DA, 컨텐츠적인 광고를 먼저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봄이 이제 왔으니까 봄 이불 같은 거 판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관심 고객이 적은 그런 사업주분들한테는 이불을 어떤 식으로 판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만약에 이불을 판매하는 창업주다, 그리고 브랜드를 신뢰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검색 광고는 기본적으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나눠지면은,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견제가 힘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네이버를 이용하는 유저들 형태를 보면은 이불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불이라기보다는 먼지 없는 이불, 뭐 알러지 반응, 뭐 기타 등등 유아용이든 뭐 성인인데 간절기, 계절 이불들 뭐 이런 키워드를 검색할 것 같은데 가격이 바로 보여지는 아마 쇼핑 탭을 먼저 활용을 할 것 같고 그 쇼핑 탭 내에서는 말하는 것처럼 우선은 대형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이미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곳들의 리뷰수나 구매 건수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광고로 비벼지는 거는 어느 정도 예산적인 문제에 허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뷰티도 마찬가지긴 한데 신규 런칭이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제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내 제품을, 내 상품의 장점을 단독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DA로 먼저 진행을 할 것 같고 DA로 하면은 뭐 네이버 기타 매체도 있겠지만 메타도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관심사 있는 고객들 유저 대상으로 거의 다 노출이 될 테지만 내가 노출되는 순간에는 나의 이미지와 내 콘텐츠 그리고 내 제품만 보여지고 그들이 2차 검색을 해가지고 뭐 관련된 이불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보고서 그냥 내 단독적인 노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체에서 최대한 유입을 받아내고 그 이후에 떨어지는 랜딩 페이지 즉 상세 페이지 내에서 설득을 완료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간략하게 딱 3가지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어디 매체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어디에 비중을 줘야 된다. 세 번째, 판매 전략을 어떻게 쓰시는 게 좋다. 저는 확률을 좋아해서 확률 게임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검색 광고에서 여러 명의 파워링크 상에 노출되는 여러 브랜드 중에서 내 제품이 비교당하고 그 비교당하는 과정이 비용이 소진되고 거기서 충분히 전환까지의 가능성이 있느냐 판매까지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하시면 되고 DA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갖고 있는 관심사 고객들이 거의 다 대부분 똑같은 업종의 배너들이 노출되겠지만 그 노출되는 순간만큼은 내가 온전한 내 영역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쓰고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으로 후자인 DA를 선택한 거고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를 그렇다고 포기할 만한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DA를 중점적으로 80% 이상 가져갈 텐데 여기서 나오는 2차 검색어들 또는 노출 이후에 유저들이 재검색하는 그 키워드를 받아먹기 위해서 최소한 20%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고 이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GFA다, SNS다. SNS 그러면은 SNS랑 검색 광고, 네이버 SA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몇 대 몇? SNS를 앞으로 8대2 알겠습니다. 이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SNS 쪽을 좀 활용하시는 게 정답이 아닌걸. 마케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동욱 팀장님의 생각으로는 이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SNS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 SNS랑 검색 광고를 8대2의 비율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뷰티 업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께서도 좀 익숙하신 업종이죠? 아 그쵸 많이 해봤죠. 그럼 뷰티 업종 쪽에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구매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선은 뷰티를 접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색조, 기초 이게 좀 나눠진다 생각을 하면 되고 색조냐 기초냐에 따라서 많이 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매체의 풀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은 거는 기초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색조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한 부분 기초도 마찬가지긴 한데 기초 제품이 뭐 실제로 브랜드를 출시하고 런칭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성분이나 기타 효능 효과를 똑같이 거의 카피캣 수준으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뷰티 기초 쪽을 설명을 드리면은 거의 대부분 런칭 초기에가 제일 어려워요. 맨 처음에 제품을 뭐 OEM 발주를 하시든 직접 제작을 하시든 아니면 수입을 해오셨든 간에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를 구축 즉 뭐 판매 창구를 뭐 스마트 스토어는 거의 안 가져가시고 왜냐면은 뷰티는 기본적으로 브랜드 스토리 정도를 입혀줘야지 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때문에 홈페이지 쇼핑몰을 갖고 계신데 가장 많이 하는 게 검색 광고도 많이 물어보세요. 뷰티 하시는 분들 정리하면은 매체부터 시작하면은 근데 검색 광고는 거의 구매가 없고 지금까지 제가 뷰티 업체에 관련된 거를 직접 운영한 게 막 예를 들어 20개 업체다 또는 주변에서 운영하는 히스토리를 본 게 뭐 다 해서 뭐 몇십 개다 라고 가정했을 때 검색 광고는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자사명 또는 제품명에서 나오고 왜냐면은 뷰티 같은 경우는 제품 살 때 우리가 너 무슨 제품 써? 라고 할 때 나는 파운데이션 써 라고 안 하고 난 어디 거 못 써? 라고 말하기 검색 광고 내에서 우리 제품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비교당하면서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 자사명 키워드도 안 걸고 오로지 GFA로만 3억을 쓰셨던 광고주분들도 계세요. 그냥 신규 런칭 때부터 100% 그냥 GFA로만 운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충분히 매출이 나오고 2차 검색을 하더라도 웹사이트 영역 내에서 이미 최적화가 되어 있는 SEO가 즉 되어 있는
사이트 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GPL로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 달에 200만 원의 광고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컨설팅을 시작을 하실까요? 뷰티는 기본적으로 바이럴 작업이 필요한 업종이긴 해요. 왜냐면은 검색했을 때 아무런 내용 정보, 뭐 통합 검색 화면 내에서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면은 감히 내 피부를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런칭하는 단계에 있어서 분명히 체험단에 대한 수요도 있을 거고,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품에 대한 성분 후기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실 텐데, 200만 원이면은 월간 200이다 라고 하면은 기간을 나눌 것 같아요. 초기에는 최소한 자사 문건 또는 자사명 검색 시에는 통합 검색 화면 내에 우리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는 수준 자체를 만들어 놓을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 통합 화면에 유입을 시키거나 홈페이지로 그때부터 유입을 유도할 것 같아요. 뷰티는 어디로? 예산 분배는 몇 대 몇으로? 최소 얼마? 이렇게. 그냥 검색 광고는 최소 예산으로 집행하시고요. 단독 노출하실 수 있는 DA 광고 먼저 운영을 해보시면서 브랜드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어울리는지, 또는 어떤 텍스트가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는 과정, 그리고 자사 문건 수 늘리는 거를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예산. 최소 예산은 뭐 분명히 더 쓰면 좋겠지만 못해도 매체를 집행하실 때 있어서 항상 역으로 계산하면서 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매체에서 얻고자 하는 인사이트가 연령의 반응을 보고 싶다면 그 연령이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소재가 몇 개이기 때문에 최소 몇 명, 몇 클릭 이상의 모수를 쌓아야지 내가 정확한 인사이트를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설정하셔야지 그냥 200만 원 가지고 써보려고 하는데 이런 좀 무작정 무대포? 이건 계획 없는 그런 예산 설정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의 예산 볼륨은 갖고 운영을 하시는 게 데이터적으로도 볼 게 생기고 그 다음 스텝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없는 지출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검색 광고 시장이 아니고 먼저 배너 광고 시장에서 확률적으로 우리 거를 먼저 단독으로 보여줄 수 있는 광고 운영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전략적인 광고 과정에서도 맨 처음에 런칭했다고 막 몇 프로 할인 뭐 얼마부터 뭐 이런 거 금액은 이게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새로 런칭한 브랜드가 AMPM 뷰티라고 가정했을 때 40% 할인이라고 하면은 그 배너를 보는 사람들은 AMPM 글로벌의 40% 할인이라는 가치를 모르게 돼요. 예를 들어 나이키 에어포스가 40% 할인하면은 어느 정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있는지 알아요. 원래 가격을 왜냐면 아니까. 원래 가격 아니까 40%면 얼마 내가 이득인 거네 라고 금방 계산이 서버리게 되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가 몇 프로 할인이다 라는 소재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예 근본적인 이 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 또는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게 뭐 안티에이징 크림이고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AMPM 뷰티 몇 프로 할인이 아니고 내 주름 관리, 뭐 집에서 하는 피부 관리가 얼마부터,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오히려 그냥 구매를 하시는 분들, 또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자극적인, 그리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배너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개 업종만 했는데도 되게 자세하고 길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2개 업종을 먼저 시작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업종을 들고서 저희가 또 더 자세한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업종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따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앞에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늘 드린 말씀이 그냥 제가 경험으로 그냥 말씀드린 내용이고, 제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실제로 미팅하거나 뭐 컨설팅 요청을 받으면은 업체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되게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가격대, 그 단가, 그 상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브랜드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까지도 여쭤보는 이유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항상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적인 수치, 그리고 교과서적인 내용 말고서 실제로 상담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고민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뭐라고? 자,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야, 근데 왜 나만만 시켜?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